그 슬픔은 2001년 어느 겨울 오후 정민이가 겨우 3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인표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촬영을 준비하던 중 신엘에게 전화를 받았던 날이다. 그녀는 정민이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병원에 데려갔다고 전화로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장난감을 돌리는 것 같은 이상한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고 때로는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그는 촬영장을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저 사소한 문제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의사가 정민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네라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 후 몇 년은 투쟁과 수용의 긴 연속이었습니다. 강인하고 낙관적인 성격의 임표 신부는 처음에는 진단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만 하면 정민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곧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고 웃고 공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와 신혜라는 정민을 치료센터에 데려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매일 몇 시간이고 그와 놀면서 그 소년과 외부 세계를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방법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지만 멀리 있었고 아빠나 엄마와 같은 단순한 단어는 그에게 항상 사치였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밤, 차인표는 정민이의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이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민이가 10살이 되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포옹도 돌려주지 않자 그는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다. 그 슬픔은 아들의 정상적인 미래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대한 조용한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시네라와 두 딸 예은, 예진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슬픔과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감출 수는 없었다. 차인표의 작품은 밝은 페이지와 어두운 장으로 구성된 두꺼운 책과 같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3년 26세의 나이로 소규모 TV 시리즈에서 조연을 맡으면서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남성적인 외모, 따뜻한 미소,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로 청중을 금세 감동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94년 그는 액션 로맨스 영화 사랑의 불꽃에서 주연을 맡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차인표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젊은 배우 중 한 명으로 떠올랐으며 배용준, 최수종과 같은 아이콘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What Women Want 1997, 크로싱 2008 등의 히트작에 출연해 강인한 영웅 역할부터 복잡하고 내성적인 캐릭터까지 다양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아마도 2000년 드라마 끝없는 사랑에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 40%를 돌파하며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전성기에는 쉬지 않고 일했고 종종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촬영을 했지만 연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인표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1998년 정민이를 낳은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정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 이 선택으로 인해 많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2005년 영화 한반도로 스크린에 복귀한 그는 젊은 세대 배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영화는 예상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일부 비평가들은 그가 전성기의 매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급변하는 업계에서
자신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수년간의 휴식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2012년 차인표는 독립영화 속삭임에 온 마음과 돈을 투자하며 연출에도 도전했다. 그는 대본을 쓰고 배우들을 연출하고 심지어 후원자까지 직접 찾아 가족 애정에 대한 깊이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고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판매 보고서를 받은 날,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밝은 빨간색 숫자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재정적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늘 지지해 주셨던 시네라 씨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험과 열정이 있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표 신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5년 영화 감기로 연기에 복귀해 다시 한번 감정적 조연 역할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톱스타는 아니지만 리얼리티 TV쇼에 참여하고 책을 써서 청중과 소통하는 등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는 지치거나 좌절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넬에게 자신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차인표는 항상 큰 포부를 품고 있으며 끊임없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때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정민과 그의 두 딸 예은 2005년생, 예진 2008년생,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민은 언젠가는 혼자 밥을 먹거나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꿉니다. 그는 수년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자폐증에 대해 연구했고 아들이 이 질병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연예계와 문학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자로서의 전성기는 아니지만 재능뿐만 아니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2010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으며 사랑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내면의 빛 등의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작품이 영화로 각색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꿈을 꿉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매일 몇 시간씩 글을 쓰고 긴 촬영을 마친 후에는 지쳐서 일하기도 합니다. 차인표의 또 다른 목표는 자폐 아동을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는 그와 시네라가 함께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는 서적 판매와 자선 행사를 통해 돈을 모으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과 회의를 열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아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민재단이 설립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가 슬픔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은 고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차인표는 시네라를 파트너로 맞이하게 되어 행운아입니다. 두 사람은 1994년 TV 시리즈 촬영장에서 만났는데 당시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지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의 교제 끝에 1995년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규모 결혼식을 올려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는 압박과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한국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오래가는 관계 중 하나였다. 그들은 정민, 예은, 예진이라는 세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고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든든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차인표의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의 연애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이별이나 배신이 아니라 정민의 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시네라와 의견이 맞지 않는 순간이다.
정민이는 자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 깨지기 쉬운 희망을 쫓는 대신 아이가 적응하도록 돕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믿으며 현실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신혜라는 끊임없이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었고, 때로는 그의 접근 방식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거실에 혼자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혜라는 항상 그를 약해질 때 끌어내고 그를 꼭 껴안고 그들이 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슬픈 점은 불화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 함께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2025년 58세의 차인표는 여전히 신혜라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으로 여기지만, 정민의 압박으로 인해 평범한 커플이 누려야 할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부의 측면에서 보면 차인표와 신혜라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절정기에는 강남의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호화로운 가구와 함께 가꾸던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화와 책에서 얻은 수입으로 상당한 돈을 저축했는데, 이는 온 가족이 편안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이름이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영화 속삭임의 바다가 실패한 후 그들의 운명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인표의 아버지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저축의 많은 부분을 인출해야 했고, 그들은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여의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편안하지만 너무 사치스럽지